SBB 사태와 비슷한 정도로 유동성 파산 리스크가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경제 레임덕은 올 수밖에 없다. 네. 이제 끝의 서막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산의 배분을 더 잘해야 된다. 오늘 모신 분은 KB은행 WM스타 자문단 이코노미스트죠. 유신익 박사입니다. 네, 어서 오랜만에 오세요. 뵙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트럼프의 진실 책을 내셨죠? 네네. 네. 베스트셀러 응원합니다. 요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워낙 관심들이 많고 네. 그분이 또 미치는 영향이 워낙 네. 크잖아요. 네. 네.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 뭐 금융시장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물가인 것 같아요. 지금 장기 국채 금리도 지금 넘어서 30년물 같은 경우는 뭐 그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여기에는 AI 때문에 이 물가가 오히려 잡힐 것이다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튀고 있는 부분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발에 자기가 도끼를 찍는 자기 발등에 자기가 찍히는 그런 경우로 서서히 전환이 될 거다. 이 트럼프의 진실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구축 효과예요. 그러니까 증시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증시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트럼프의 정책은 방향성이 지정학적으로도 뭔가를 잘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실패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융적으로 봤을 땐 돈을 계속 풀어가면서 무한한 돈, 신용화폐의 기능을 계속 확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AI 버블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성장성은 가속화된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단순히 지금 이란 전쟁을 못 잡아서가 아니라 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AI 때문에 상품이 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두 소득을 갖게 되고 모두 다 싸게 소비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I가 확산이 되면 사실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 하나씩 높아지게 되면 전체의 잠재 성장성은 높아지게 돼요. 네. 잠재 성장률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춘 시장 금리와 그다음에 서비스 쪽은 사실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준금리가 시장 금리가 이 정도인데 렌트비나 이만큼 받아야 돼. 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뭐 서비스 하는데 이 정도 수가는 받아야 돼. 이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일기 때도 동일했습니다. 물론 그때 확실히 나타났던 현상이 이기에도 그대로 대자뷰로 반복되느냐. 물론 상황 그렇지 않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정책의 방향이 한쪽으로만 계속 쏠리게 되면은 항상 물을 우리가 1.5리터 우리 이제 페트병에다 물을 넣다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비어 있는 물에는 계속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의 용량을 넘어서면은 넘치게 돼요. 이게 넘치는 구간들이 왜 나타나냐면 반작용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 서비스 가격이 미국을 짓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품 가격이 싸진다. 그럼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건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죠.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 같이 높아지면서 이거는 구축 효과로 간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서서히 경제는 피크 아웃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침체가 당장 오지 않습니다. 절대 당장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죠. 그렇죠. 상업은행, 리스. 사실 이 리스로 나가는 돈들은 지금 AI 펀드의 모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3조짜리 그 3조 달러짜리의 사모펀드 부실이 터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돈을 막는다. 돈으로 돈을 막는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남아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과 영구채 판매.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에는 아바토 돈을 발행을 해서 이게 혁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송금이나 아니면은 환전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혁신이 많지만 레버리지와 우리가 SBB 사태와 비슷한 정도로 돈이 있는데 돈이 갑자기 인출할 때 그 담보자산을 팔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유동성 파산 리스크가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 즉,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결론 드리자면 사실상 시장은 유동성과 경기도 유동성 때문에 버티는 구간이 하반기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또 다른 어떤 이제 그 버블이 또 시작되는 서막이 아니라 이제는 서서히 피크아웃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오히려. 네네.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른다 해도 그 SVB 때를 저희가 떠오르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 막을 거야 네. 라는 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걸 지지선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과도한 이제 편향적 생각들이죠. 트럼프는 다 할 수 있을 거다. 막는 게 사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 카드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아주 단순히 심플리파이어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남은 카드도 한 두세 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 와중에도 가장 많이 쓰여지는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상업은행들을 이용한 대출 확대예요. 지금 사실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리스나 개인 대출이 최근 4에서 5개월 동안 5%가 그냥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출만 3조 5천억 달러고요. 지금 대출과 리스를 다 합치면요, 지금 거의 19조 달러가 됩니다. 명목 GDP 뭐 29조 달러 되는데 거기서 이제 3분의 2 이상 가량을 돈으로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안 뜨거울 수가 없죠. 회사채 시장이 죽을 수가 없죠. 유동성이 엄청 공급이 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AI 성장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면 사실은 성장성도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건 AI 성장이 펀딩이 결국에 잘 되기 때문에 R&D 투자가 잘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는 간과하고 있지만 세금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낮췄는데 그 세금 낮춘 정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이 지금 한계 유효세율, 그러니까 한계 유효세율은 뭐냐면 투자를 1단위 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서 수익을 벌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률이에요. 그게 10%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한 단위 투자해가지고 만약에 5원을 만약에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한 49원 정도, 45원 정도는 내 돈이에요.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저쪽에서 모객행위가 너무 잘 돼요. 유동성은 너무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죠. 물론 그 와중에도 당장 수익성 안 나는 기업들은 돈 못 버니까 회사 펀딩이 안 되죠. 하지만은 탑에 있는 AI 이제 엔비디아 그룹군은 계속 돈 모집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성장성도 결국엔 유동성으로 지금 모두 다 서스테이너블한 것처럼 보인 것 뿐이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는 안 좋기는 해요. 지표들 이렇게 보면. 근데 어쨌건 주가도 뭐 그렇고 그 계속해서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는 유동성이 공급이 그만큼 많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6개월 후서부터는 어려울 수 있다.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왜 6개월 후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캐펙스 투자 지출이 작년 대비 50% 늘어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이 이제 50% 늘어났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30% 늘어날 상황인데 기업들의 실적과 매출 증가율 그 다음에 캐펙스 투자의 증가율, 유동성 증가율을 요거를 세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단순한 회계 분석만 돌려봐도요. 만약에 성장성을 유지하면서 캐펙스 지출을 지금 기업들이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서 말한 것처럼 유지를 시키려면요. 현 상황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M2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M2가 22조 달러입니다. 지금 미국이. 근데 이게 30조 달러까지 가야지 올해 30% 증가를 맞출 수 있어요. 캐펙스 지출에. 그러니까 30조 달러까지 안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올해 캐펙스 지출이 10%나 15% 증가에 머물 수가 있어요. 증가했는데 뭐가 문제야? 증가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매출의 신장률, 매출이 성장하는 속도가 더뎌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게 초반에는 AI 펀딩과 그 다음에 시장 파이 자체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도에 실제 캐펙스 지출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0억 달러예요.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올해 예상되는 게 4,200억 달러예요. 그 4,200억 달러가 최소한 지금 M2 유동성 22조 달러에서 최소한 30% 이상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즉 유동성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1,00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1,000만 원으로 갈 때는 사실은 빨리 갈 수 있어요. 100원이 이제 1,000만 원으로 갈 때. 근데 1,000만 원에 딱 도달하면 어떤 자산 가격이 있다고 쳤을 때 1,000만 원이 2,000만 원 가려면은 사실 그동안에 불입했던 돈에 더블 이상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더 많이 필요한 그전보다 훨씬 많이 필요한 구간이 오기 때문에 구축 효과가 시장 금리의 상승과 함께 동시에 기업 금융 쪽도 서서히 약화될 수 있어요. 시스코 대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비싼 거 맞고 공급망 쇼티지가 있는 거 맞는데 나 그래서 그냥 안 할래. 왜 안 할래? 수익성을 나도 담보를 언제 수익성을 완벽하게 이뤄낼지 모르겠어. 이런 발언들이 지금 그분의 처음이 아니라 많은 CEO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을 대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AI 버블이 뭐 꺼진다, 붕괴다. 그러면 저 굉장히 욕을 하시겠지만 분명한 거는 성장성은 유동성에서 나온다. 근데 그 유동성이 서서히 메말라갈 수 있는 구간이었다. 당장 떨어지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그 다음에 영구채 판매 분명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 그걸 할 겁니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모니까 여기서 점프업을 또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한 번 더 슈팅은 나오겠지만 그때가 이제 그때서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네. 근데 그게 말씀하신 올 하반기에 한 6개월 정도 네네. 남았는데 네. 그럼 이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길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유능하시고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시라 하더라도 해지를 반드시 하시면서 가야 된다. 해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성. 나는 이거를 못 버리겠어. 그러면 일부 가져가시지만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하는 K-팝, 그다음에 K-푸드, 그다음에 K-뷰티. 사실은 금리에 방어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인기를 타고서 아르아르 계속 팔리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포트를 갖다가 3, 40 정도는 같이 구축을 해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30은 금리가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 맞습니다. 네. 시장금리가 너무 지금 높아요. 물론 금리 인상 한 해 정도는 남아 있지만 그걸 이미 반영한 가격이에요. 지금 시장금리. 그럼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채권을 사되 단기채를 사야 되는 거죠. 단기채. 단기채로 금리를 갖다가 이자 수익을 먹으면서 이게 금리가 예전에 러우 전쟁 때도 사실은 한참 이제 다이먼 회장이 JP모건 전 회장님이 6% 7% 금리를 할 때 그때가 사실 꼭지였거든요. 네. 동일한 논리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단기채를 가지고서 나머지 30 정도는 또 해지를 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근데 유동성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에서 일본처럼 국채, 그다음에 연금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트럼프 진실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유동성을 빨아들일 거다. 그게 방금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다음에 연구채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 우리가 재정적자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연예인은 걱정하고 그다음에 강남 부동산하고 트럼프의 재정적자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산을 받아오고 승인받는 거는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즉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5회계년도에 오케이. 지금 이자만 1조 3천억 달러 넘어가고 있어요. 25회계년도에 사실 이제 25년도 하반기에 승인받은 국방비가 1조 달러인데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1조 2천억, 3천억 달러. 네. 더 넘어갈 것 같아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물론 당연히 초과 지출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한 거는 리더십은 있습니다. 돈 풀기에도 완전히 타고난 분입니다. 그래서 증시도 뜨겁게 달굽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이 시장과 이미 키워놓은 파일을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 더 많은 돈이 결국에는 국채 시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국채 시장을 갖다가 마음껏 편안하게 걱정하지 않고 쓰려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어찌 보면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미 아바타 돈을 찍어내는 것, 그것도 민간 발행사가 찍어내는 걸 갖다가 허용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까지 돈이 모이면 그 돈을 국채 시장에 넣으라는 게 사실 재무부의 입장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에서 이자를 주니 안 주니 굉장히 많았어요. 지니어스 법안에서는 이자를 주면 안 된다고 규정을 내렸는데 네. 슬그머니 리워드 보상 차원에서는 줘도 돼 아, 라는 식으로 바꾸면서까지 빨리 시행하려는 그러니까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빨아들여야 되니까. 빨아들여야 채권 되니까. 판매가 맞습니다.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돈들이 다 채권 시장으로 들어가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건 22조 달러가 M2인데 장기적으로는 22조 달러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100배, 1000배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 돈이 100배, 1000배가 다 국채 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껏 쓸 수가 있죠. 마음껏 쓸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담보가 잡히는 돈들은 정부의 부채인가요? 정부의 부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빨리 시행하려는 거고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빌미 삼아서 하반기에 중간 선거도 지금 이미 선거구 조정과 될 만한 사람을 지금 내리고 올리면서 될 만한 사람을 콕 집어 트럼프가 SNS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될 만한 사람을 갖다 후보로 재추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중간 선거 이후에 레임덕이 절대 안 오게끔 막고 있는데 중요한 건 경제 레임덕은 올 수밖에 없다. 네. 연말이 되면 올 수밖에 없다. 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크겠죠. 비전이 크고 많이 빨아들이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도 많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6개월 후 연말쯤에는 요거에 한계가 봉착이 될 것이다. 네. 그 결론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은 기업금융과 소매 시장이 따로 놀고 있어요. AI가 잘 되는 게 소비자들이 사서가 아니에요. 기업금융에서 펀딩이 계속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기업금융 시장도 지금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제일 좋은 회사채 시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최소 M2가 30% 이상 늘어나야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서서히 꺾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소매 시장, 우리 이제 개인들의 소비 시장을 보시면은 실질 소득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이제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내고 그러고 나면 사실 쓸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간 마주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도 더 이상 돈이 안 늘어나니까 기업금융도 서서히 꺼지고 그나마 대출이 열려 있어서 살만했는데 그것마저 꺼지고 그게 이제 합쳐지면 또다시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미국의 시장과 모든 경제가 폭락한다 이게 아니라 다시 약간 슬럼프를 겪는 기간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기간이 올 연말쯤으로 보인다. 현재 유동성 속도로 네. 본다면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게 지금 어쨌든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네. 어떤 경제 상황,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면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네. 또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네. 어려움을 또 극복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케빈 워시도 오고. 네, 그러니까 케빈 오시 오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중요한 건 케빈 오시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갖고 있지만 케빈 오시가 친정부이고 세금 인하를 예전에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시나요? 1억 달러를 갖다가 그 VC한테 투자를 해놓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친기업적인 성향은 맞아요. 자기 개인 돈 네, 투자를 개인 돈, 했다. 개인 돈을 1억 달러였어요.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페드 입장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너무 낮춰놨어요. 유효세율이 지금 예전에 우리 옐런 전 재무장관 기억하십니까? 네. 최소 유효세율을 갖다 15% 이상 맞추자고 했던 분인데 최소 그러니까 15%보다 높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효세율이 16 그다음에 높으면 19 여기에요. 그러니까 계속 서서히 낮아진 상황인 거죠. 디덕션까지 포함해서. 즉 얘기는 뭐냐면 세율이 낮아지면 정부의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적자가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상 연준 입장에서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작아져요. 왜냐 하면은 이 시장 금리를 계속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금리가 높아져 있으면요 서비스 물가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예전처럼 금리가 높으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금리가 높으면 같이 물가가 동반해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상황이 지금 단순히 WTI 이거는 사실 이란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만 좀 보다듬거나 중국을 더 압박하면 풀릴 수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당장 원유 공급이 원활하지는 않겠지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서비스 가격을 못 잡는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자꾸 CPI를 얘기하면서 유가만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 가격이 지금 굉장히 하반경적으로 따박따박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페드가 움직일 룸이 없다. 네. 그리고 한마디로 케빈 허시가 뭐 돈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돈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국제시장 마비 나옵니다. 그렇죠. 긴축 들어가면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케빈 허시는 그냥 자기 혼자만의 이상을 얘기했을 뿐 사실상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페드의 움직임이 지금 행보 자체가 없습니다. 아, 우린 단지 금리가 좀 높으니까 인하폭이 충분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 네, 네. 그건 아니다. 네네. 근데 책에서 네. 앞으로 상업은행들이 연쇄 파산될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네, 네. 언급을 하셨어요. 네.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습니까? 중소형. 중소상업은행들. 그러니까 SBB 사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아, 그 채권을 담보로 그러니까 네네. 돈이 인출될 때 네. 해줄 만한 담보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왜 그 상황이 반복됐을 수밖에 없냐면 이미 이제 우리 이제 골드만이나 JP모건, 그다음 BOE 막 대형화돼서 모기 시장과 WM 시장을 갖다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자, 대출, 그다음에 그 수익원뿐만 아니라 WM, 그러니까 비이자 부분의 수익원까지 다 잡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은 수익원이 원활해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혁신이라고만 얘기하지만 여기에 숨은 이면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자산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네. 전자 토큰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DeFi를 얘기 안 하고 있어요. Decentralized Finance Service. 이건 뭐냐면 앱으로 존재를 합니다. 금융 규제도 받지 않아요. 근데 맡기면은 뭐 위험한 곳은 사실 스테이크를 하면 30% 보상을 준대요. 암호화폐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맡기면 그렇게 해준다는 스테이블 거예요. 코인도 그렇게 네, 해준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갖다가 연쇄적으로 하면서 자신들이 또
제2의 제3의 디파이에다가 대출을 해주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니까 고객들한테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암호화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또 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디파이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에 국경 없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SBB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났었죠? 어떤 상황이었죠? 돈은 있어요. 국채로 돈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새벽, 그때 토요일이었잖아요. 기억나는 2월 24일 새벽에 어떤 뭐 CEO가 와가지고 SBB 돈 업대를 인출하니까 옆에 있는 CEO가 같이 인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현금이 없으니까 당장 국채를 팔면 되지만 그 국채를 토요일날 새벽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 파산 리스크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면 똑같이 발현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중소형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에도 눌리고 대형 은행들한테도 눌리고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아직도 국채 투자를 주 수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이자 수익은 나오니까.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 리스크들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유동성 파티, 미국 정부 주도의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이 유동성 파티가 6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만약에 믿는 분이라면 지금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 시장을 아주 시기적으로 적합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6개월을 얘기했더라도 8개월 후까지 시장이 랠리를 보다 꺾일 수도 있고 그렇죠. 12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AI 쪽에서 성장 답보가 됐던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은 남아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붐업, 그러니까 주가 레벨을 더 붐업시킬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하지만 서서히 그 서막, 이제 끝의 서막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산의 배분을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은 철저히 이제 AI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 뭐 폭락했다가 반등은 빠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변동성이 커지는 자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산이 더 갈지 아니면 폭락할지에 대한 투자자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이제 방어적인,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뷰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 이제 푸드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물론 환율에는 민감하지만 그런 쪽은 변동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아 소외돼서 이만큼 죽을 만큼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성장성을 다시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자산의 배분을 변동이 적은 쪽으로 자꾸 이동을 시켜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채권도 사실상 금리는 높지만 금리의 높은 수준에서의 변동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주식보다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서히 이렇게 판을 넓혀 나가야 된다. 지금도 AR을 갖다가 계속 고집하시면서 이 끝을 봐야 된다, 끝을 봐야 된다는 분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시거나 아니면 묻지마 투자이시거나.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던 채권이 됐든 아니면 다른 섹터에 대한 투자로 중요하다. 네. 포트가 좀 바뀌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마지막 슈팅은 남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즐기고 나서 해도 되네. 그래서 30% 40% 남겨놓자. 아쉬우니까. 근데 시장에서 배합하면 안 된다. 이거는 AI 이쪽에 포트가 집중되지 말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